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들을 위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세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사전 투표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전투표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사전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전망하십니까, 후보님? 네, 저는 이번에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율이 올라가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망이었는데요. 그거는 각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겠죠. 후보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어쨌든 그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전 투표를 미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후보님께서는 매일 하루에 그 지지율을 2%씩 따박따박 올리겠다고 하신 바가 있는데, 네.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벌어진 것도 있고 좁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현장에서 이제 같이 저 혼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기자들도 같이 다니면 기자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봅니다. 현장에 오면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이라고 해서 네. 그 계층별 또 지역별 그동안에 공약했던 것 아니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밀고 왔던 것 중에 개선해야 될 것 또 더 확대해야 될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서울 청년 패스를 만들어서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 40% 할인 패스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서울 선언을 통해서 청년 공약이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여파로 네. 노인 어떤 그 무료 승차도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자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그 국비와 매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시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데 이 국비 매칭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권 여당 후보인 경우에 정부와의 협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장이 되면 좀 강력하게 협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후보님 캠프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그다음에 용산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 했더니 영향 못 미칠 거다. 지금 전반적인 대세는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그 느낌이 한 이틀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고 어제 KBS 뉴스에서도 처남이 그 시간에 내곡동에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저는 다른 방송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문자를 조금 전에 봤는데 다른 방송사의 그 식당 주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고 해요. 측량할 때 그 생태탕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탕을 와서 먹었다. 그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식당 주인의 그 증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산 참사 문제는 서울 시민을 대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은 적어도 약자의 편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진 그러한 것이 저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용산 참사 발언은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시장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장으로 있을 때 현직 시장으로서 얼마만큼 그 서울 시민들과 공감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다. 그리고 언어 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식으로 진단하기도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 2007년 대선 때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BBK 의혹이나 다스 맞습니다.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 대선 결과는 뭐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그때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때와 상황은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는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그 문제에 개입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BBK의 그 진실을 덮었죠.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검찰의 문제가 그 BBK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저는 오명을 남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내곡동 땅 사건을 다시 우리가 그런 역사의 전철을 잘못 밟아서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미래 100년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의 표준 도시로서의 그 리딩 도시로서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 시민들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직성, 공정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030 표심에 대해서 참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던데 뚜껑을 열어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거짓말한 이 문제는 2030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대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좀 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사전 투표한다고 예고를 했고 오늘 나갈 거고 투표한 다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보셨죠?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그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정치적 그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예. 공직자가 그러면 정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행동을 했었느냐에 대한 저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전에 그 더군다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예, 일전에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뭐 윤석열 총장과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참여 뭐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치 그러니까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왜냐하면은요. 사전 투표 해야죠. 예. 그런데 그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래요. 혹시 이제 그 투표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거기까지는 그건 좀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후보님께 어찌 보면 불리한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제라든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전세 계약 문제 이런 것들 좀 후보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다라는 걸 좀 더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러니까 그 공직자라는 것이 예. 얼마만큼 자기 관리가 힘든지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성찰하고 좀 더 반성하고 또 더 두 배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보님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입고 다니시는 점퍼, 그다음에 현수막 여기서 당명을 지우고 이래서 이거 문재인 지우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보도 많이 나왔거든요. 보셨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저는 기자분들은 기사를 그렇게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현수막이라든가 뭐 옷 이런 것은 제가 저의 의사가 여기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디자인 현수막을 디자인하시는 분, 또 옷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옷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많은 지지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이름을 좀 크게 써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으셨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 색깔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당 색깔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색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늘색을 보면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저희 민주당 색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디자이너는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 물결을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런 어떤 기대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TV 토론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TV 토론을 오세훈 후보 쪽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숨길 것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천안 문제도요. 천안이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하면 됩니다. 저 거기 갔다고. 그런데 기자들한테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시간에 경희대학교에 무슨 행사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인터뷰를 많이 끝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식당 주인의 증언에서도 그분들이 온 시간이 1시 넘어서 왔다, 1시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어떤 그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쏟아진 보도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것이 결국 또 이제 정부하고 당 내지 정부하고 후보 간에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선거에 급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또 뒤엎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 정부와의 소통과 또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장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하려는 일을 서울시장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국토부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제한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이 마음을 먹는 거와는 무관한 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 그 도심 집중 현상에 따른 이런 어떤 아파트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분류하던 과거 100년의 도시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 또 직주 일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꾸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신임 정책실장이 이제 이제 밝혔던 주택 정책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이것이 혼돈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관성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삶의 흐름, 도시의 흐름에 맞게 예. 이것을 유연하게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운영의 묘이고 리더로서의 자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고요.